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 파트 3개 중에 두 번째 파트 2 13장 짝짓기 매매 기법입니다. 자,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파트 2에서는 이세무사의 실전 8테크 전략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뭘 기술하냐고요? 지금 제가 쓴 책 저자 직강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에는 파트 2에 총 8개의 기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5번째 13장 짝짓기 매매 기법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짝짓기 매매 기법이라는 말은 뭘까요? 먼저 짝짓기죠, 짝. 제가 사실 제 강연이나 블로그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V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무의미하게 멍 때리듯이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면서 TV만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랄지 좀 좋은 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TV 보면서 사실 음식료주 같은 데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왜냐면 혼밥, 혼술 이런 게 사회의 흐름, 유행이 되면서 음식료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또 연예인들 나오는 버라이어티나 음악 방송들 보면서 또 연예인들이 소속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핑계 삼아 TV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는 걸. 근데 이제 짝하니까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SBS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래서 1번녀, 3번남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녀는 도시락을 혼자 먹고 있었다 이런 성우 멘트도 막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이죠. 그런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와인을 이제 취미 좀 굉장히 좋아하고 취미로서 많이 마시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와인을 처음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와인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주식과 비슷한 거를 느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2천 종목이잖아요. 대략 거래소와 코스닥 합치면 2천 종목인데, 2천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매수 종목에서 최고의 종목을 선정하는, 그게 바로 주식이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뭔가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사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고, 그게 주식 투자 아닌가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내고, 그리고 좀 도박도 약간 좋아하는 게 경마장도 가끔 가는데요. 경마장은 뭔가요? 1번 말부터 12번 말, 또는 단거리 경주에 한 10번 말까지 있는 그 10마리의 말 중에 골라내는 거잖아요. 1번 말이 지금 오늘 눈탱이가 동태 눈깔이야? 좀 몸에 안 좋아? 걔는 안 하면 되죠. 3번 말이 미친 듯이 날뛰네? 저 오늘 잘 달리는 거 아니야? 3번 말! 무슨 후보 3번 말! 맞으면 돈 벌고. 물론 경마장에 가서 돈을 딸 수는 없습니다. 왜? 황금률이라 그러는데요. 경마장의 황금률은 한 7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만 원을 한 게임에 걸었다면 평균적으로 7만 6천 원을 받아온다는 뜻이죠. 72%면 7만 2천 원. 복권의 황금률은 50%밖에 안 돼요. 내가 로또 복권을 10,000원어치 샀다면 평균적으로 5천 원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5천 원도 못 받아오죠. 왜 그럴까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1등이 가져가기 때문에. 황금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3,000% 빠졌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에서 성공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주식 2천 종목보다 훨씬 많은 2만 개가 뭐예요? 몇만 개 되겠죠? 몇만 가지의 와인이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각 와이너리에서 수십만 종의 와인이 나오죠. 그럼 이 와인 중에 나한테 맞는 와인을 찾는 과정, 그게 와인인 거예요. 와인 마시기. 그럼 야, 너 고상한 쪽 하지 마. 소주도 맛있잖아. 물론 저도 소주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와인이 비싸고 소주가 싸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소주를 골라 먹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서울 사람이라서 참이슬 또는 처음처럼만 주로 먹었겠죠.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었던 대다수의 소주들은 처음처럼 아니면 참이슬이겠죠. 지방 분들은 또 그 지역 소주를 드셨겠지만 소주 뭐 골라 먹지 않잖아요. 처음처럼 주세요. 참이슬 주세요. 뭐 카스처럼 주세요. 요즘엔 폭탄주 그 소맥 먹을 때는 카스처럼 주세요. 뭐 이러는데 그런 골라 먹는 재미는 확실히 와인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골라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할 때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 좋다는 말씀을 오늘 공부하기 전에 좀 드리고, 공부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왜 짝짓기에서 와인 얘기를 했냐면 와인에 마리아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리아주? 많이 듣던 단어인데 뭐랑 똑같죠? 비슷하죠? 메리지랑 비슷하죠? 메리지가 뭐예요? 영어로 결혼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랑스 말로도 결혼이라는 뜻 또는 궁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다는 뜻. 그래서 마리아주가 잘 맞는 와인과 와인과 음식의 궁합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주가 좋네. 마리아주를 맞춰서 와인하고 음식을 같이 페어링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삼겹살엔 소주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삼겹살에 양주? 왠지 이상하죠. 삼겹살에 소주. 그게 바로 마리아주입니다. 막걸리에 도토리묵. 그게 바로 마리아주죠. 그래서 그런 짝은 집신도 짝이 있다처럼 막걸리엔 도토리묵, 소주엔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짝짓기에 대한 얘기를 오래 했냐면 주식에도 똑같은 짝짓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짝?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짝이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같이 움직이는 짝에서 어떤 매매 기법 또는 수익 낼 수 있는 찬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학적 용어에서 보완제, 대체제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나도 공부한 적 없는데 그럼 간단하게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완제라는 말과 대체제라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두 상품이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가 있냐면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처럼 서로의 소비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가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상 커피의 수요는 늘겠죠. 커피의 수요가 늘면 설탕도 같이 수요가 는다. 같이 수요가 느는 게 바로 보완제입니다. 반대로 대체제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겠죠. 우리 돈 별로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져서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겠죠. 그러면 소고기는 덜 먹겠죠. 왜?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마실 때는 설탕 같이 타서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리 소고기 같이 먹어요? 물론 같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저도 요즘 뚱뚱해갖고 뭐 할 말은 없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져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고기 수요는 줄어들겠죠. 반대로 움직이죠. 자,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대체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성질들,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재화,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주식에 보완제랑 대체제가 어디 있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저는 제 3박자 투자법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주식에 계속 어떤 학문에서 차용을 해옵니다. 무슨 차용을 해오냐면 경제학 공부하다가도 이런 개념은 주식에 굉장히 우리가 알면 좋은 개념인데, 또 뭐 재무관리 공부하다가도 이런 개념은 우리가 주식 공부하다가 알면 좋은 개념인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완제, 대체제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결국은 수요 공급의 법칙상 두 재화가 어떤 관계가 보완의 관계, 대체의 관계가 있을 때 서로의 이런 소비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 투자도
A 종목이 오를 때, 야, B 종목도 올라야지. 이런 관계. 또는 A 종목이, C 종목이 오를 때, 야, D 종목은 내려. 이런 반대 관계.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면 주식 투자를 할 때 미리 알아두면, A 종목 올라? B 종목 매수하면 되잖아, 매수. C 종목이 올라? D 종목 매도.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미리 A 종목과 B 종목의 관계, C 종목과 D 종목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 설정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컴퓨터 공학, 뭐 AI, 인공지능 같은 거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드시면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왜?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 중에는 A라는 종목과 주가 움직임이 비슷한 종목이 같이 뭐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100종목은 넘을걸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애들, 삼성전자가 내리면 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애들. 현대차가 오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애들, 현대차가 내리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알면 좋다. 그 중에 크게 두 개. 야, 이 정도 관계는 너무 중요한 관계야. 예를 들어, 너 걔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별로 안 친한 관계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친한 관계. 누구예요? 가족. 베스트 프렌드, 친구. 가족하고 진짜 친한 친구. 그냥 아는 관계야. 이렇게 말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짝짓기 매매에서 그냥 아는 관계야가 아니고 정말 친한 관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테마주 관계 그리고 지분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짜 주식시장에서의 짝 두 가지 테마주 관계 그리고 지분 관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테마주 관계예요. 짝짓기 매매 기법에서 테마주 관계를 이용한 매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왜? 특히 단기 매매할 때. 단기 매매할 때는 보통 재료에 의해서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 종목만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A 종목이 오르면 B 종목도 오르고 C 종목도 오르고 그 A, B, C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한 테마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마주 매매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해놔야 되나요? 자, 테마주가 일단 뭔지 알아야죠. 테마주는 하나의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다만 그 등락의 폭이 다르죠. A 종목은 20%가 움직이고 올라가고 B 종목은 15%, C 종목은 10%, D 종목은 5% 이렇게 움직이죠. 뭘 갖고 있어야 제일 행복할까요? 당연히 A 종목을 갖고 있어야 제일 행복하죠. 20%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테마주 매매는 뭐냐? 만약에 A 종목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B 종목을 사면 되죠. 왜? B도 15% 오를 때니까. B도 못 샀다. B도 못 샀어. 하고 울지 말고 C 10%를 오를 확률이 높은 C를 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테마주 매매입니다. 그러면 테마주 매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관심 종목에다가. 관심 종목에 같은 테마주를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주, 제약 바이오주, 남북 경협주 이렇게 굵직하게 해놓으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은 거래소와 코스닥 합치면 한 50종목 정도 돼요. 반도체 관련주도 한 3, 40종목 되죠. 그렇게 굵직하게 한 번에 관찰을 하면 사실 적중률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왜? 30종목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대분류된 테마주에서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주다. 여기에서 소분류로 또 들어가야죠. 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닌 거죠. 너 어디 살아? 강남 삽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강남 땅이 다 니네 땅이야? 막 이러잖아요. 강남에서 역삼동에 살 수도 있고 대치동에 살 수도 있고 그죠? 삼성동에 살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분류, 제약바이오주인데 소분류는 그 중에 제약 지주회사도 있고, 뭐 종근당 홀딩스, 뭐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뭐해서 한미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들 또는 신약 개발주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바이로메드 이런 거 있죠.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엄청 높잖아요. 왜? 신약 개발하는 회사니까. 신약 개발주. 또는 소형제약주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뭐 경남제약이나 작은 것들 있어요. 삼진제약 뭐 이런 것들 소형제약주. 또 화장품을 만드는 제약주 화장품 주가 요즘에는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안 사니까 많이 죽었지만 화장품주가 2015년에 한참 날아갈 때 화장품 만드는 제약주도 같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하는 제약주들 또 의료기기 관련주들 예를 들어 인바디는 제가 강연회나 이럴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거의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고유명수, 가스명수 그 명수가 아니고 고유명사. 뭐냐면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정윤아 미원 좀 사와. 그래서 저는 미원 사오라고 하면은 미원이 뭐 소주 좀 사와 맥주 좀 사와 이런 것처럼 그냥 미원이라는 게 어떤 회사의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때 물어봤죠. 엄마 어디 미원 사와? 막 이랬죠. 어디 미원 사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미원, 미풍 이렇게 있었는데 미풍은 거의 안 팔리고 미원만 팔렸죠. 그 이후에 제일제당에서 대상을 이기는 회심의 역작에 나오죠. 뭐 다시다. 고향의 맛 다시다가 나오죠. 다시다가 나오면서 미원이 팍 죽었잖아요. 다시다는 역시 고유명사가 됐어요. 더 이상 미원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다 사와. 어디 다시다요? 다시다는 어디 다시다가 아니에요. 그냥 제일제당 다시다인데 우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저런 거랑 똑같죠. 콜라 사와. 콜라 사와는 어디 콜라가 있죠. 펩시콜라, 코카콜라 있잖아요. 근데 미원 사와. 미원은 미원이에요. 대상에서 만드는 미원밖에 없어요. 제일제당에서 미풍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미원, 다시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의료기기 관련주 말하다가 말씀드린 거죠. 인바디라는 게 있어요. 인바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배가 나왔지만 운동 열심히 할 때는 이제 뭐 PT 선생님하고 하기도 했는데 PT 받으러 헬스 센터에 딱 가면 첫날 그래요. 아, 회원님 오늘 인바디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딱 이렇게 잡고 있죠. 양쪽에 딱 잡으면 제 체세포 그 성분을 분석해서 뭐 지방 몇 퍼센트, 뭐 근육 몇 퍼센트, 근육량, 물 뭐 이런 거를 제 몸에 그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계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같이 또 선생님하고 운동하면 두 달 있다 선생님한테 그래요. 회원님 오늘 인바디 한번 더 하시죠. 왜? 두 달 동안 내가 너 잘 가르쳐 줬다는 거 확인해 줘야지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거기서 인바디 한번 하시죠. 인바디가 회사 이름이잖아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 대표적인 게 어디죠? 바로 셀트리온.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관련주는 사실은 관련주보다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은 훨씬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쉽다. 왜? 제약바이오지 전체가 50종목이 다 한 번에 오르진 않지만 어떤 날은 의료기기 관련주가 오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신약 개발주가 오를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테마주 공략하는 게 가장 좋냐? 대장주를 공략하는 방법과 쫄개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공략할 때는 공격적인 거. 여기 써 있네요. 대장주는 공격적인 추격 매매예요. 왜? 대장주가 제일 먼저 오른다니까요. 내가 이 테마주가 강한데 라고 느꼈을 때는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투자자다. 내 타입이 너무 공격적이야 나는. 그러면 공격적으로 대장주 추격 매매를 해야죠. 반대로 난 저렇게 오르는 건 죽어도 사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 안 움직인 쫄개주를 미리 앞선 선이죠. 미리 매수를 하는 쫄개주 선치매를 해야죠. 자, 그래서 짝짓기 매매 기법에서 테마주 매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포인트는 등락률이 다르다는 거.
대장주는 20%, 2등주는 15%, 3등주는 10% 차별적으로 등락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건 대분류보다는 조금 더 소분류로 구체적으로 해야지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테마주가 움직였다! 안 움직일 때 사면 안 되죠.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대장주는 공격적으로 사는 거고 쫄개주는 약간 수비적으로 사는 거다. 뭐가 더 좋냐? 자신의 성격에 맞아야 돼요. 성격에 맞아야 돼. 너는 뭐가 좋냐? 저는 사실 대장주 매매를 더 좋아하는데 그거는 매매 스타일이나 자기 뭐 지식, 경험, 성격, 타입 이런 거에 다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마주예요. 테마주 매매고, 이 테마주 말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지분 관련이에요. 지분 관련. 자, 이 지분 관련주들에 대한 관찰, 관심, 매매는 이 방송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5월 달에 지금 2017년 5월 달에 찍고 있는데, 요 몇 달 전, 또 앞으로 몇 달 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왜? 지주회사가 말들이 많잖아요, 지주회사. 실제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서 뭘 하죠? 기업 분할을 하죠.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바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4개로 쪼갰죠. 어떻게?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4개로 쪼갰잖아요. 왜 쪼갰어요? 지주회사제로 전환하려고. 왜 해야 돼요? 정부에서 하라고 압박을 막 넣잖아요. 야, 너네 순환출자 문제야. 순환출자가 뭐예요? A가 B를 갖고 있고, B가 C를 갖고 있고, C가 A를 갖고 있고. 아니, 무슨 콩가루 지방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상법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지분관계를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표현을 써요. 상법에서는. 자,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갖고,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상법상 용어예요.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그런데 순환출자는 뭐냐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갖고 손자회사가 모회사를 갖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어디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그룹 집단.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요? 지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지네 좋으라고. 그러면 지네 좋으라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순환 연결고리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주회사.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기업 분할을 했고, 그럼 아까 말한 4회사 중에 지주회사가 뭘까요? 현대로보틱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이 종목 누가 살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 정치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다 알고 그래서 이게 좋겠구나. 정부가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부터 어떤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적극적으로 밀었죠. 계속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더 푸시가 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테마주도 당연히 짝짓기 매매 기법 중에 정말 큰 부분이지만 이 지분 관련, 특히 지주회사 관련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분할이 뭔지 이런 것도 공부 다 해야 돼요. 기업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을 했다 이 정도로만 여기서 설명하고,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은 실전 투자를 위한 방송도 아니고 또 이 짝짓기 매매 기법 하나만 오래 하는 방송도 아니죠. 왜냐하면 총 24장을 이렇게 한 3, 40분씩 하는 방송이니까 일단 이 13장 짝짓기 매매 기법에서 우리가 테마주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지분 관련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도 설명했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요 테마주, 지분 관련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영향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테마가 한번 형성한다고 굉장히 오래 가진 않습니다. 뭐 단발성 단기 테마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데 업종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관련주 또는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업종이잖아요. 업종으로 봤을 땐 단발성 테마보다는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도 업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최근 장세를 보면 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와중에 정말 강한 애들이 누굴까요? 바로 업종 대표주들이에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강하고 또 이 주도 업종에 들어가면 더 강하고 좀 소외 업종에 들어가면 덜 강하고 그래서 짝짓기 매매를 할 때 좀 이렇게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테마주 좀 더 넓게 봐서 지주회사 지분 관련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업종 이런 것도 모두 짝짓기 매매 법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트 2 이세무사의 실전 8테크 5번째 짝짓기 매매 기법 했고요. 짝짓기 매매 기법은 우리가 뭐 남녀간에도 탁 짝이 되고 또 와인과 음식도 궁합이 맞는 마리아주가 맞는 와인과 음식이 있듯이 주식에도 분명히 그게 있다더라. 대표적인 게 테마주, 지분 관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업종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움직여? 이런 거 미리 경험적으로 또 데이터화 시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이 바로 수익을 내는 기법이고요.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짝짓기 매매 기법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3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